여러분, 간헐적 단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한 번쯤은 시도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무려 90%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간헐적 단식인데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10kg을 감량하고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포기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을 굶고 점심때까지 간신히 버티다가 저녁에 폭식하는 경험. 하루 종일 배고픔과 싸우느라 스트레스만 받고 정작 체중은 그대로인 경험. 오히려 피로감과 짜증만 쌓이는 경험 말이에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도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지만 2주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일에 집중은 안 되고 저녁마다 무너진 식단에 자책감만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식이 더 늘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 실패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단식 시간만 무작정 늘리려고 해요. 16시간이 안 되면 18시간, 20시간까지 늘리면서 자신을 괴롭히죠. 두 번째, 오로지 배고픔을 의지로만 버티려고 해요. 마치 고행을 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 언제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아무거나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실패의 패턴입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요. 성공자들은 자신의 생체 리듬을 먼저 파악해요. 그리고 첫 끼 메뉴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죠.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지속 가능한 패턴을 만들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하루 중 8시간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 제한 식사법을 6개월 동안 실천한 그룹은 체중이 평균 3.6% 감소했어요. 그리고 당화혈 색소 같은 혈당 수치도 유의하게 개선됐고요. 반면에 단순히 칼로리만 제한한 그룹은 1.8% 정도 감소에 그쳤어요. 이 연구는 2024년 JAMA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최신 연구예요. 핵심은 언제 먹느냐라는 거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 즉 생체 시계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몸은 하루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리듬에 맞게 식사 시간을 정하면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체지방 연소 효율도 높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이 리듬을 거스르면 똑같은 단식이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밤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니에요. 핵심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리듬이에요. 단식이 내 생활 리듬과 맞는지 스트레스 없이 지속 가능한지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야간 근무를 하는 직장인 중에는 12시간 공복, 12시간 식사 가능 방식으로 식사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성공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중요한 건 하루 식사 시간대를 고정하고 일정한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공복 유지 시간 동안 뭘 하느냐예요. 단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단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식 중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호주의 모나시 대학 연구를 보면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그룹은 단식 효과가 현저히 낮았어요. 공복 중 식욕 조절도 어려웠고요. 반면 14시간 공복, 10시간 식사 방식으로 실천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한 그룹은 수면 질과 체지방 측면에서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어요. 이 연구는 2024년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에 발표됐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저는 저녁에 가족이랑 식사해야 해서 단식을 못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유지하되 저녁 시간을 기준으로 단식을 설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녁 7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첫 끼를 먹는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가능 방식이 그런 거죠.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에서 주도한 연구를 보면요. 평균 연령 49세, BMI가 약 32의 여성들이 하루 식사 가능 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하고 아침은 가볍게 조정한 결과 평균 3개월 만에 체지방이 6% 이상 감소했어요. 이들은 모두 가족 저녁 식사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리듬을 바꾼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단식 후 첫 끼예요. 이게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끼에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류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첫 식사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중심으로 구성해야 해요.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를 보면요. 첫 식사로 삶은 달걀 2개, 그릭 요거트,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이 빵이나 시리얼을 섭취한 그룹보다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20% 낮았어요. 간식 섭취도 줄었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첫 끼만 바꿔도 하루 종일 식욕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는 탄수화물 없이는 아예 못 버티겠어요 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아예 끊지 말고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고구마, 퀴노아 같은 좋은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거예요.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실제로 아침 식사에서 흰쌀밥을 통밀빵으로 설탕잼 대신 아보카도와 달걀로 바꾼 실험이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과 식욕 조절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간헐적 단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계의 문제예요. 단식 시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내 일상과 리듬에 맞는 공복 시간과 식사 구성을 찾는 게 먼저예요. 성공은 무리한 의욕보다 작지만 확실한 실천에서 시작돼요. 배고픔을 참고 참다가 무너지는 방식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변화, 생활이 편안해지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부터 단식 시작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내일 아침 11시까지는 물이나 차만 마셔보는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가능 방식을 가볍게 시도해보세요. 첫 끼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구성하고 탄수화물은 통곡물로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성공의 열쇠는 바로 리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